자, 오늘은 개발행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프린트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개발행위입니다. 자, 국토개법 목차가 제1장 총설이고요. 총설에서 우리는 용어를 배우고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에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계획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방향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면 여기 있던 관리계획이 이 방향을 수용해서 그대로 집행한다, 즉 실천한다 그래요.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고. 그래서 2장에서 계획이 끝나면 제3장에서 이제 개발을 배웁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발에서는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해가지고 먼저 개발 행위를 배웁니다. 먼저 개발 행위 배우고, 두 번째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하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래서 세 가지 배울 것이고,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4장이 제한해가지고, 제한은 토지거래 제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토지거래를 제한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두 번째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등 배울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제5장 기타에 가지고, 기타에서는 시범도시라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배우고, 세 번째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변명하게 해주는 청문.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배우게 돼요. 오늘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개발행위부터. 개발행위인데 제일 먼저 개발행위에 뭐가 있는가, 이것 먼저 암기해야 되는데, 첫날 수업할 때 개발행위에는 첫 글자 따가지고 건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물, 그리고 토 그럽니다. 건물, 토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10페이지 보게 되면 10페이지 1번 개발행위 맨 위에 보면 1번 개발행위가 이 프린트 오늘까지는 프린트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개발행위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그 개발행위입니다. 그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밑에 동글뱅이가 1, 2, 3, 4, 5 있죠. 1번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건 그럽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개발 행위니까 하려면 허가 받아라 이 얘기고, 두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여기서 가로 안에 지문의 제외는 허가를 안 받고 한다 이 뜻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 이 얘기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이 뭔가 그게 나왔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절토 그러면 흙 깎는 게 절토예요. 성토 그러면 흙 갖다 쌓는 거, 정지 그러면 땅 고르게 하는 거, 포장 간단하게 도로 포장하는 거. 그런 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꾼다. 또는 공유수면 매립한다. 간단하게 바다를 매립한다.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라 이 뜻입니다. 세 번째가 토석의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거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지 말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뭘 받는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고. 4번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즉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5번 물건 적지입니다.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것. 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 관련해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울타리 밖입니다. 울타리 밖에다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것. 그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먼저 개발 행위에 뭐 있는가 이거를 빨리 암기해야 돼요. 개발 행위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행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 행위를 보고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일단은 개발 행위를 분류할 때는 먼저 어떻게 분류하냐. 자,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 글자 그대로 적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면 종류입니다. 종류. 개발 행위를 종류에 따라 분류할 때 자, 방금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고요.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우리는 개발 행위다. 하려면 허가 받으라. 여기서 뭐도 같이 나오냐 그러면 공작물이요.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허가 받는다.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뭔가 이런 것은 건축법 시간에 배워요. 건축법 시간에. 공작물이다. 공작물이 뭔가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별 의미 없어요. 공작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건 공작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 공작물이다. 근데 공작물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미 없고. 세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 뭔가 그 뒷풀이 해놨죠.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대 방법으로 토지 형성을 변경하는 거, 공유했으면 매립하는 거. 단 뭐는 제외한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이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이죠. 경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것을 어쩐다? 제외한다. 그 말은 허가를 안 받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 그러면 네 번째가 토석의 채취죠. 토석 채취는 허가 받는데 그 뒷말을 신경 써야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형질 변경 허가 받지 토석 채취가 안 받습니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산이 있다. 산이 이렇게. 여기에 산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큰 바위가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러면 이 바위 두 개를 캐내자. 바위 두 개 캐내는 게 이게 뭡니까? 토석의 채취입니다. 토석의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허가 받아야지. 토석 채취가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바위 두 개 캐냅시다. 두 개 캐는 게 뭡니까 하면 토석의 채취다.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자 위에는 그냥 산에 가서 순수하게 바위 두 개 캐내는 거고 밑에는 바위 두 개 캐내는데 왜 이 바위를 캐냐 봤더니 이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 택지입니다. 택지. 여기에다 택지 조성하겠다. 택지 조성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질 변경한다. 그러면 산 깎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다가 나왔어요. 바위가 바다가 아니고 바위가. 그러면 이 바위를 채취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채취하는 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 토석 채취라고. 그러면 이 토석 채취할 때는 허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토석 채취허가 받지 말고 뭘 받으라고요? 여기 있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긴 받는데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이 얘기고.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러고 나옵니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을까요? 형질 변경 허가 받을까요? 이런 식으로는 안 물어봐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토석 채취 허가가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니까 그래도 허가를 받는 겁니다.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허가를 받기는 받는다. 무슨 허가다? 형질 변경 허가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그러면 이렇게. 자, 토지가 두 가지겠어요. 이렇게. 위에는 건축물이 있고 밑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분할.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지라고 해요. 대지.
건축물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 토지라고 해요. 토지.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을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겁니다. 토지를 분할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국계법에서 말하는 토지 분할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있는 토지가 아니고 없는 토지. 그 다음에 5번 이제 물건 싼데 물건 적지 한 달 이상 숫자 남기하고 물건을 한 달 이상 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지역이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결론은 말만 어렵지 울타리 밖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한마디로 뭐가 됐냐? 이 땅 한마디로 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개발이 된 토지.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이런 토지, 개발이 돼 있는 이런 땅이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쌓는 것은 국가에서 간섭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땅에다가 물건 쌓는 건 간섭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울타리 여기다가 담장을 치든가 말든가 자유지간 여기는 울타리고 여기는 울타리 밖입니다. 울타리 밖이다. 울타리 밖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마디로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울타리 밖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이것은 농지든가 아니면 임야 산이다 이럴 것이에요. 지금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 이 지역이 추상공이 아니고 주거상업공업이 아니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이니까 울타리 안은 개발이 돼 있지만 울타리 밖은 개발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울타리 밖에. 그러면 당연히 농지나 뭐라고? 산이다고. 농지나 산이다 그러면 농지나 산이다. 여기에다 이렇게 물건을 쌓는 산이 물건을 쌓는다. 물건을 쌓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겠는가? 일단은 농지나 얘가 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땅 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 건가? 식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갖다 장기간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식물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것이고 이게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땅 속에는 뭐가 있는데 그러면 미생물이 있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미생물도 죽을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결론이 이 땅은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 이 건물을 갖다가 현재 지금 우리가 이러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밑에 땅 있죠 땅. 이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농작물 경작하면 농작물이 자랄까 안 자랄까요? 이미 이 땅은 지금 장기간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로서는 더 이상 농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미생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같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논이나 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면 위에 있는 식물도 죽을 것이고 미생물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농지나 산으로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땅은 뭐하고 똑같느냐 그러면 대지하고 똑같아요. 대지하고. 그러면 이런 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지화된다. 대지처럼 바뀐다 이런 얘기. 이렇게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거니까 물건 적치는 개발을 본다. 그래서 5번 보게 되면 아까 5번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 분할이 있었고 토지 분할은 간단하게 건축물이 없는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 허가받고 그리고 6번째 물건 적치입니다. 물건 적치도 뭐를 본다? 개발을 본다. 얼마 이상 쌌을 때, 한 달 이상 쌌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 종류에 뭐가 있는가 이거를 빨리 먼저 암기하시고 지금 이 6가지가 개발행위입니다. 두 개 묶어서 건 그랬어요. 건, 물, 터 이거 할 때 허가받는다. 이 개념을 빨리 좀 잡아놓고 이 6가지 개발행위를 갖다 이제 성격으로 이거를 갖다 성격에 따른 분류 그러면 자 얘는 거의 매년 나오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면 저 하나하나 개발행위가 하나의 도시 전체 고려하는 개발이냐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냐 이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발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이냐 두 번째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 구분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도시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하나 있네 하나.
여기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시라고 합니다. 시 다시. 그러면 이 도시 시에서 하나의 도시 시에서 우리가 시청을 건축한다. 시청을 건축한다 생각해봐요. 시에서 시청을 건축한다. 또 이 도시에서 갑이라는 개인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개인이 자기 주택을 건축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에서 시청을 건축하는 이 행위나 갑이라는 개인이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시청도 건축물이고 주택도 건축물이고 똑같은 건축행위입니다. 똑같은 건축물의 건축, 얘도 건축물의 건축인데 행위로 보면 둘 다 건축물 건축인데 성격을 따지면 갑이라는 개인이 이 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지을 때 내 주택을 어디쯤에다가 배치해야 하나의 도시 전체하고 균형이 이른가? 하나의 도시 전체 고려하냐 안 하냐? 그 도시 전체를 고려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얘는 자기 개인의 이익은 취하겠죠. 내가 주택을 어디에다 지어놨을 때 간단하게 어디에 지어놨을 때 위치가 좋을 것이고 땅값이 많이 들 것이고 자기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만 도시 전체는 고려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서 시청을 건축할 때는 시청 이 건축물이 도시에 어디쯤에 있어야 하나의 도시 전체 어디에다 시청을 해야만 이 행위가 하나의 도시하고 조화를 이룰 건가? 시민들이 편이 될 건가? 해가지고 시청을 건축할 때는 이것은 전체 도시를 고려해야 돼요. 하나의 도시를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뭐가 되냐? 이것은 공익이 되지만 이것은 사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요.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도시계획사업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저 도시계획 사업을 갖다 왜 세 가지를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는가 그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도시계획 사업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도시계획하고 이 도시계획하고 뒤에 있는 사업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도시계획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뭘 보고 도시계획이란가? 도시계획이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밑에 있는 관리계획이 집행해가지고 하나의 도시 만든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해요.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줘요. 도시를 이루고 만들자 방향을 잡아주면 관리계획은 그 방향은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한다 그 말은 시행한다. 집행한다 그거 내용 그대로 어쩐다 시행한다 실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얘는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그 6개를 분석해 보면 돼요. 도시관리계 내용 1번이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는데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묻게 되면 용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거든요. 단독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지정 목적이고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면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을 안 하면서 어떻게 목적 달성하냐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한 적이니까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위배가 된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로서 목적 달성하는 것이지 사업에서 목적 달성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해가지고 목적 달성이요. 그래서 지역지구는 사업하지 않고 두 번째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그러면 개발지역구역, 도시자연, 시공. 자 여기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본래 명칭은 뭡니까 하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개발 제한 구역이다. 목적은 뭐라고? 개발 제한. 뭐 하지 마라 여기는 개발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이게 목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발 제한한다 그러면 사업이다. 그러면 목적 달성되니까 용도 구역도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배웠던 게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연결인데 간단하게 기반시설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설치하자라고 결정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다라고 결정하면 이 도로가 나옵니까? 반드시 얘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 사업을 해야만 공사를 해야만 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만큼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라 이렇게 신도시 만들자 이렇게 신도시 발표만 하면 신도시가 나옵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정비 사업은 여기에 또 이만큼 해가지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여기 뭐 합시다. 정비 사업 해가지고 정비 구역만 지정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저절로 없어지고 새로 아파트 나오느냐? 그건 아니요. 얘도 반드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5번 보면 5번에서 이런 지역을 뭐로 지정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드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 계획에 맞춰서 한다. 이 계획에 안 맞추면 어쩐다?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얘도 결론은 사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되고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구단위나 똑같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어떻게 개발할 건가? 입지규제 최소계획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 개발할 때는 이 계획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한 건 3개 나왔죠. 여기 있는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개를 묶어서 우리는 도시계획사업. 이 3개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하고 여기 있는 사업하고 2개를 더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2개를 더해서 도시계획 그러고 근데 기본계획은 방향제시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결론은 이리 와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집행한다 이 말이 시행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사업으로 이렇게 시설사업, 두 번째 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법에서 하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앞전주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사업계획서 우리는 실시계획 그래요. 실시계획, 사업계획 승낙받는다.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 받는 거예요. 즉 사업계획서 승낙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명 도정법에서 사업계획서 만든다 승낙받는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업시행 인가를 해요. 사업시행인가.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받고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받고 정비사업은 사업시 인가받고 3개를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되는가?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허가는 뭐가 허가냐? 비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일 때는 이제 개발행위 그럽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이 말이 어디서 쓰는 말인가 이걸 빨리 캐쳐야 돼요. 개발행 허가는 비도시계획 사업이지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만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개발행위는 일단은 먼저 뭘부터 하냐 그러면 개발행위 종류에 뭐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고 이 6가지가 개발행위인데 이 6가지 하려면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이거 좀 알아놓고요. 그럼 이 6가지를 갖다가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앞으로 이거를 알아야만 이제 이거를 갖다 성격 이거를 구분 못하면 나중에 이제 개발에 대해서 힘들어지니까 구분 잘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무슨 말 쓴다?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쓴다. 비도시계획 사업만 개발행위 허가라는 표현을 쓴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 잘 잡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발행위고 잠시 쉬고 허가 절차부터 합시다.